호주의 한 공항입니다. 작은 공항에 수없이 많은 사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좀처럼 줄은 빠질 생각은 안 하고 아이들은 울고 공항은 아수라장이 되었는데요. 갑자기 한 동양 남성이 나타나 정리를 하자 순식간에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대체 저 남성은 누구이길래 이런 일을 하는 건가요? 오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 브리즈번에 사는 마이클 톰슨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작은 야채 가게는 브리즈번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15년 전 아내와 함께 시작한 이 가게는 이제 지역 주민들의 일상적인 쉼터가 되었죠. 처음 가게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호주는 다문화 국가이지만 특히 제 가게가 위치한 이곳은 여러 나라에서 온 이민자들과 유학생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중국, 인도, 베트남, 그리고 한국에서 온 손님들이 매일같이 가게를 찾아주시죠.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 각 나라 사람들의 독특한 특징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향신료로 쓸 수 있는 채소들을 주로 찾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새벽 일찍 와서 그날 요리할 재료들을 사가곤 하죠.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인들의 특징은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손님들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만의 독특한 성격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한국인들은 매사에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물건을 고르는 속도도 빨랐고 계산대에서도 지갑을 미리 준비해두는 등 항상 한 발 앞서 행동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그들의 효율성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줄이 길게 늘어서 있으면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고 뭔가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참지 못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죠. 처음에는 그저 성급한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단순한 조급함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인의 이러한 특징을 깊이 있게 관찰하게 된 것은 한 특별한 아르바이트생을 만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때의 경험은 제가 한국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 가게는 단순한 야채 가게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곳은 마치 작은 지구촌과도 같았죠. 매일 다양한 문화가 만나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인들은 제게 많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효율성과 신속함이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이자 강점이라는 것을 말이죠. 지난 15년간 제 가게에서는 수많은 아르바이트생들이 일했습니다. 대부분 이 근처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한 한국인 유학생이 찾아왔습니다. 이름은 민수였습니다. 그날은 제가 한국인들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 시작점이었죠. 민수가 처음 면접을 보러 왔을 때만 해도 솔직히 말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영어도 서툴렀고 호주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야채 이름도 잘 모르는 듯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이 느껴졌습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은 서툴렀을지 몰라도 그의 진지한 태도와 열정은 분명히 전달되었죠. 제가 영어는 아직 서툴지만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야채 이름도 모두 외우겠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민수의 이 말에 저는 그를 Where's your 채용하기로 phone? 결정했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영어가 서툰 유학생들을 고용한 적이 있었기에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보통은 적응하는 데만 몇 주가 걸렸고 야채 이름과 가격을 완전히 외우는 데는 한 달 이상이 걸리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민수는 달랐습니다. 그는 첫날부터 작은 수첩을 들고 다니며 모든 야채의 이름과 가격을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야채 진열대 앞에 서서 끊임없이 중얼거리며 외웠죠. 때로는 퇴근 시간이 지나서도 남아있겠다고 하는 걸 저와 아내가 억지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그의 학습 방식이었습니다. 단순히 야채 이름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야채들을 그룹으로 묶어 외우고 가격대별로 분류하여 암기했죠. 심지어 자신만의 암기법을 만들어 동료들에게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토마토, 감자, 고구마는 모두 투로 끝나니까 같이 외우면 쉬워요. 그리고 이것들은 모두 킬로그램당 3달러대예요. 이런 민수의 모습을 보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문화는 단순한 조급함이 아니었던 거죠. 그것은 효율성을 추구하는 그들만의 방식이었습니다. 민수는 단순히 빨리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방법을 찾아 시스템을 개선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노력은 곧 놀라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채용 후 일주일이 채 지나기도 전에 민수는 가게의 모든 야채 이름과 가격을 완벽하게 외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 가게에는 큰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죠. 민수가 우리 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변화는 계산대에서 일어났죠. 우리 가게는 주말이면 항상 계산대 앞에 긴 줄이 생기는 것이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손님들은 불평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불만족을 읽을 수 있었죠. 민수는 계산대 업무를 시작한 첫날부터 남다른 면모를 보였습니다. 모든 야채의 가격을 완벽하게 외우고 있었기에 가격표를 확인할 필요가 없었죠. 그의 손은 마치 계산기처럼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더구나 놀라웠던 것은 손님들이 고른 야채를 보는 순간 총액을 예측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계산대 앞에 선 손님이 토마토 2개, 양파 3개, 감자 5개를 들고 오면 민수는 즉각 대략 $15 정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예측은 거의 항상 정확했죠. 이런 능력 덕분에 계산 시간이 눈에 띄게 단축되었고 자연스럽게 줄은 빠른 속도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민수는 계산대 주변을 완전히 재구성했습니다. 가장 자주 구매되는 야채들을 손이 닿기 쉬운 곳에 배치하고 봉투는 미리 펼쳐서 준비해 두었죠. 심지어 동전도 미리 분류해 두어 거스름돈을 주는 시간도 단축했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말했습니다. 손님들이 기다리는 시간은 곧 우리가 낭비하는 시간이며 이걸 줄이면 더 많은 손님을 모실 수 있고 손님들도 더 행복해질 거라고요. 그의 말처럼 이런 혁신적인 변화는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주말 오후 최대 30분까지 걸리던 대기 시간이 5분 이내로 줄어들었고 자연스럽게 매출도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손님들의 반응이었죠. 많은 손님들이 요즘 가게 계산이 빨라졌다며 칭찬했고 민수의 효율적인 일처리에 감탄했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냐며 물어보는 손님들도 많았죠. 이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민수는 수줍게 웃으며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의 이런 모습은 다른 직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연스럽게 전체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졌고 가게의 분위기도 더욱 활기차졌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민수가 자신의 방식을 다른 직원들과 공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나누었고 때로는 퇴근 후에도 남아서 동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이런 태도는 제게 한국인들의 또 다른 특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개인의 성과만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요. 이제 우리 가게는 브리즈번에서 가장 효율적인 야채 가게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에는 한 한국인 청년의 빨리빨리 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 번은 제 차를 세차하러 세차장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그날은 유독 날씨가 좋아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세차를 하러 나왔더군요. 브리즈번 교외에 있는 이 세차장은 원래도 주말이면 사람이 많은 편이지만 그날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세차장으로 향하는 도로는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차들이 도로 양쪽으로 길게 늘어서 있었고 중간중간 끼어들기를 시도하는 차들 때문에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죠. 현지 사람들은 그저 자기 차례를 기다리며 에어컨을 틀어놓은 채 핸드폰을 보거나 라디오를 듣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30분 정도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갑자기 제 앞에 있던 차에서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평범한 청바지에 흰 티셔츠를 입은 그는 아시아계 얼굴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인이었더군요. 그는 잠시 주변 상황을 살펴보더니 곧바로 도로 한가운데로 나가 양쪽의 차량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수신호는 정확했고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습니다. 마치 전문 교통경찰관처럼 보였죠. 처음에는 아무도 그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단호하고 정확한 수신호에 하나둘씩 차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막혔던 도로가 조금씩 뚫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쪽 차선의 차들을 조금 전진시키고 다른 쪽 차선에서 기다리던 차들을 번갈아가며 들여보내는 방식으로 교통을 정리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끈기였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20분 넘게 서서 차들을 정리했지만 그의 움직임은 전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체계적으로 차량들을 통제했죠.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사람들이 점차 감탄하기 시작했습니다. 옆차에 있던 사람이 저에게 말을 걸더군요. 저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요. 제가 한국인 같다고 하자 고개를 끄덕이며 과연 그렇겠다고 했습니다. 새 차를 기다리는 차들은 질서정연하게 한 줄로 서 있었고 지나가는 차들은 아무런 방해 없이 지나갈 수 있게 되었죠. 그제서야 그 한국인은 자신의 차로 돌아갔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면서 저는 민수가 떠올랐습니다. 비효율적인 상황을 참지 못하고 직접 나서서 해결하려 하는 모습이 똑같았거든요. 그들에게는 무질서와 비효율이 참을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세차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 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발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는 태도. 이것이야말로 제가 한국인들에게서 발견한 또 하나의 특별한 점이었습니다. 세차장에서 일어난 그 사건은 저만 인상 깊게 보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현장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한국인의 행동에 깊은 인상을 받았더군요. 다음 날 우연히 세차장 주변 카페에서 만난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모두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그날 세차장 바로 옆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제니퍼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녀는 매주 토요일마다 세차장 옆 도로가 막히는 것을 보아왔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손님들이 꽃집 앞까지 차를 댈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나빠지기도 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고 했습니다. 제니퍼는 처음에 그 한국인이 차에서 내렸을 때 또 다른 말다툼이 시작되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이전에도 차 순서 때문에 언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가 보여준 침착하고 체계적인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카페 주인도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창가 자리에서 전체 상황을 지켜봤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그저 아시아계 누군가가 나서서 뭔가를 하려 한다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그의 움직임을 보면서 이건 분명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마이크는 그날 카페에 있던 손님들이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어느 나라 사람일지 궁금해했고 한국인이라는 걸 알고 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했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그날 현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차 안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감탄했고 지나가는 행인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죠. 누군가는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기도 했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현지 경찰관의 반응이었습니다. 나중에 순찰차가 지나가다 상황을 보고 멈춰 섰는데 그들도 그 한국인의 체계적인 교통정리에 감탄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에게 감사 인사까지 했다더군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인들의 특별함을 실감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단순히 개인의 성격이나 습관이 아닌 하나의 문화적 특성처럼 보였습니다. 문제를 발견하면 해결하려 들고 비효율적인 상황을 개선하려 노력하며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동네의 많은 사람들이 그날의 일화를 공유하며 우리 지역에도 이런 시민의식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죠. 한 사람의 자발적인 행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이제 저는 우리 가게에서 일하는 민수나 다른 한국인 손님들의 행동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브리즈번 국제공항에서 목격한 일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사업차 멜버른에 다녀온 날이었는데 그날따라 공항이 유난히 붐볐습니다. 여러 국제선이 비슷한 시간에 도착했던 모양이더군요. 입국 심사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빽빽이 들어차 있었고 줄의 시작과 끝이 어디인지 분간하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공항 직원들도 상황을 어떻게 통제해야 할지 몰라 보였죠. 여기저기서 누가 먼저 왔는지를 두고 언쟁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지쳐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앞쪽에서 큰 목소리로 무언가를 외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줄을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죠. 그는 먼저 입국 심사대 앞쪽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을 일정한 간격으로 서게 했습니다. 그리고 줄이 꺾이는 지점마다 자신의 캐리어를 이용해 경계선을 만들었죠. 마치 테마파크의 대기줄처럼 체계적으로 공간을 나누어 갔습니다. 더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의 의사소통 방식이었습니다. 영어가 유창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손짓과 간단한 단어들을 이용해 자신의 의도를 명확하게 전달했습니다. 신기한 건 또 다른 한국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를 도와 공항에 줄을 세우며 질서를 찾게 도왔어요. 그들의 진심 어린 노력에 사람들은 하나둘씩 협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줄을 세우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입국 심사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그 정보를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비자 종류에 따라 다른 심사대로 안내하기도 했고 노약자나 어린아이가 있는 가족은 앞쪽으로 배려하기도 했죠. 약 30분이 지나자 입국 심사장의 풍경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수라장이었던 공간이 질서정연하게 변했고 사람들의 표정도 한결 밝아졌습니다. 일부 승객들은 그에게 직접 다가가 감사 인사를 건넸고 공항 직원들도 그의 도움에 고마워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면서 저는 세차장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상황은 달랐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똑같았거든요. 체계적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해결책을 찾아 실행하는 모습.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까지.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한국의 어느 대기업 임원이었다고 합니다. 출장차 브리즈번에 왔다가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된 것이죠. 그는 자신이 한 일을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듯한 태도였죠. 이날의 경험은 제게 또 하나의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한국인들의 문제 해결 능력은 단순히 개인의 성향이 아닌 그들의 문화에 깊이 뿌리 박힌 것이라는 점을요. 그것은 마치 그들의 DNA와도 같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일련의 경험들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흥미로운 관찰에 불과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가게의 민수, 세차장의 청년, 공항의 중년 신사. 그들은 서로 다른 나이와 배경을 가졌지만 놀랍도록 비슷한 특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이런 생각을 민수에게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한국인들이 보여주는 이러한 특징들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궁금했거든요.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한국은 매우 빠르게 발전한 나라이고 그 과정에서 효율성과 신속함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었다고요. 시간은 곧 기회이고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빨라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게 많은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왜 그들이 비효율적인 상황을 참지 못하는지, 왜 항상 더 나은 방법을 찾으려 하는지, 그리고 왜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지를 말이죠. 그것은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닌 그들의 역사와 문화가 만들어낸 특별한 정신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그들의 행동이 개인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민수는 자신의 업무 능력을 높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노하우를 동료들과 나누었습니다. 세차장의 청년은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나섰고 공항의 신사는 자신도 지친 상황에서 모두를 위해 질서를 만들어냈죠. 이런 모습들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 가게의 다른 직원들은 민수를 보며 자신들의 업무 방식을 개선했고 세차장과 공항에서 만난 사람들은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에 감동받았죠. 심지어 일부는 자신들도 그런 태도를 배우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인 손님이 가게에 오면 그들의 행동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빠르게 물건을 고르고 계산대에서 지갑을 미리 준비하며 다른 손님들을 배려하는 모습. 이 모든 것이 그들만의 특별한 문화적 자산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더 나아가 이런 경험들은 제게 문화의 다양성이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니는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각각의 문화는 저마다의 특별한 강점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서로 어우러질 때 우리 사회는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요. 이제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 모두가 한국인들처럼 효율성을 추구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며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태도를 가진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우리 사회는 더욱 빠르게 그리고 더욱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이것이 쉽게 모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한 문화 속에서 형성된 특별한 정신이니까요. 그래서 더욱 소중하고 더욱 배울 가치가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인들과의 이러한 만남과 경험들은 제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15년간 야채 가게를 운영하면서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다양한 문화를 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이 보여준 특별한 정신은 제게 가장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민수는 이제 졸업을 하고 다른 도시로 떠났지만 그가 우리 가게에 남긴 영향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가 만든 효율적인 시스템은 지금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고 그의 정신을 배운 다른 직원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업무를 개선해 나가고 있죠. 세차장에 그 청년을 다시 만난 적은 없지만 그날의 이야기는 지역 사회에서 종종 회자됩니다. 작은 행동이 이렇게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합니다. 공항에서 만난 중년 신사의 모습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나 피곤함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모두를 위해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살아있는 교과서였습니다.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빨리빨리로 대표되는 한국인들의 특성은 단순한 성급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효율성을 추구하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며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독특한 정신문화입니다. 이런 특성은 우리가 배우고 존중해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이 아닐까요? 물론 모든 한국인이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한국인들은 하나같이 이러한 특별한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문화의 다양성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인들만의 특별한 DNA가 있죠. 답답하고 비효율적인 것을 못 참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누군가에는 특별함을 갖는다는 것이 참 신기하네요. 여러분의 일화를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감동포착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